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주말 사이 또 대형 이슈들도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증시 지난 금요일에 이미 검은 금요일 한 차례 보냈었는데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번 부분들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신호를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먼저 금요일장 우리 시장이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또 한 번 보냈습니다. 다우지수가 1.51%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43% 그리고 1.8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과 동시에 중소형주 주가 지수도 함께 크게 빠졌는데요. 3.52% 하락으로 꽤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죠. 6월 수치 17만 9천 건 그리고 예상치였던 18만 5천 건보다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7월 실업률은 4.3%로 기록이 됐는데 6월에 4.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크게 오르면서 이렇게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 S&P 500 지수를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또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스닥 지수의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에 달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3대 주요 지수 각각 어떻게 빠졌는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3.9%, 5.7% 고점 대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10%가량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위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직전인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명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동안 39.31%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23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한번 보시죠. 최근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립 부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금요일, 목요일 지금 크게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직전인 시장,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정규 거래 첫날이었는데요. 그래도 0.7%가량 상승으로 반응을 했지만 기타 다른 M7 일명 다른 M7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전날 급락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78%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악재가 하나 터졌죠. 블랙웰의 대량 양산이 올해 4분기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2.35%, 메타가 1.93% 내렸고요. 아마존 실적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었죠. 8%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4% 이상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초록불, 상승불이 켜져 있는 곳 그래도 경기 소비재가 아닌 지금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켜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에도 그래도 꾸준히 소비할 만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의 지금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죠. 실적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플 일단 AI 기대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핏은 주말 사이 또 절반을 팔았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아마존 실망스러운 실적에 가이던스까지 약하게 나오면서 8% 급락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텔인데요. 인텔이 26%,
40% 폭락했습니다. 실적 쇼크에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지면서 인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락한 종목들 봤는데요. 그래도 오른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오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클라우드 기업이 되겠습니다. 6.8%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에다가 향후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어대시는 음식을 배달하는 기업이 되겠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디지털 주문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클로록스는 세제를 생산해내는 기업이 될 텐데 필수 소비재로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7%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이 애플을 판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버크셔 서웨이의 애플 지분 가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1분기에 한번 팔았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대거 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3월 말 지분 가치가 1,400억 달러였는데 이게 6월 말에는 840억 달러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첫 지분을 공개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900%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익 실현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기를 이 월가에서는 버핏 매도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한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냈는데요. 그런 이유들을 나열해 보니까 일단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이지 그런 게 아니었다면 저렇게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지분을 팔았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차용하자면 대차 대조표가 여전히 애플의 경우 양호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금 버핏이 애플을 판 것에 크게 휘둘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월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더 떨어졌습니다. 3.791% 10년물이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는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3.66% 급락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급락세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도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강하게 더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김상윤입니다. 네, 지난 2일 뉴욕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연이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51%, 무려 610포인트 빠졌고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2.4%,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도 1.84%가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서 2주의 부동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도 고점 대비 각각 6%, 4%씩 빠졌습니다. 공포지수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25.82% 급등한 23.39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이 급변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 탓입니다. 이날 고용부는 7월 실업률이 4.3%까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올랐고요. 시장 예상치 4.1%도 웃돌았던 것이죠. 7월에 미국의 비노고 일자리는 전월 대비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가 전망치 17만 5천 건을 비롯해 12개월 평균치 21만 5천 건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고용 쇼크라고 불리만 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국채금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28bp나 빠진 3.88%까지 뚝 떨어졌고요.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17.8bp나 떨어진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뺀 뒤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역시 1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2bp 하락한 6.4%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약세도 이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 유가도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듯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는 데 역할을 하는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제가 불안에 빠진다는 법칙이죠. 3개월 이전 평균치 4.1%인데요. 최저치보다 지금 현재 0.5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회 법칙을 적용한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 JP모건과 시티은행은 경기 침체에 근접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서비스 부분의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리고 고용 확산 지수도 불황기를 제외하고는 사상 두 번째로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 시장이 매우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고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향후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중 실업률이 5%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은행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연준이 9월 50bp D컷을 단행한 이후 연달아 11월에도 50bp, 이후 12월에는 25bp 내리는 등 연내 세 차례 총 125bp까지 금리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25bp 순차적으로 계단식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면 이제는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4.3%까지 오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업 해고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상황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해고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전달보다 오히려 0.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이죠. 연준 내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를 두고 고용시장은 악화하는 게 아니라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실업률 상승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 공급이 확대된 탓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민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실업률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직후만큼 고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죠. 3회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연준 전 이코노미스트도 실업률이 오르긴 했지만 역사상 최저치에서 정상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더 상승하겠지만 그렇다고 9월, 10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또한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일단 시장은 당분간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며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일 ISM과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를 일단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제조업은 위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 경기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탄탄한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비스업 위축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과다하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침체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 이들의 멘트 하나에 시장도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에어비앤비, 우버,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나옵니다. 이들이 실제 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이 타격을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